여러분 지방 재정입니다. 제 6절인데요. 여러분 책 4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 재정은 저는 특별히 우리 과에서 지방 재정론을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방 재정론을 배운 학생들은 뭐 이게 아주 쉽게 느껴지겠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내용이 좀 많고 어렵게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정학 개론에서 또는 행정학에서 좋은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지방 재정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뭐 일단 먼저 전반적인 지방 재정을 이해하는 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객관식 공부하는 이 암기를 하는 학생보다 주관식 공부를 학생들에게 먼저 필요하고 객관식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암기형 문제가 안 나왔을 때는 이런 걸 이해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론 맨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지방재정에 관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이해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다 또는 지방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왜 딜레마가 빠져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해결하면 정말 영웅입니다. 볼까요? 어떤 딜레마냐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 지금 동그라미 원은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예컨대 서울시 잘 살아요. 용인시 잘 살아요. 그죠? 이 조그마한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신안군, 영양군, 예? 뭐 이런 괴산군, 가난합니다. 이런 데는 다.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뭐냐면은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어들이죠. 이걸 국세라 그럽니다. 국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는 이 세금 항목을 세목이라 그러죠. 이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부가가치세가 국가세, 국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방세로 내려줬다면 서울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신안군, 영양군, 괴산군에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방에 내려주면 뭐요? 이들 간의 격차는 뭐요? 더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더.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국세를 지방세로 내려줘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하는데요. 실제로 내려주면 큰일 나죠. 이런 나라는 이 못 사는 데는 더 못 살고요. 잘 사는 데는 더 잘 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가져야죠. 약 7.5대 75%가 국세입니다. 우리나라는. 35%가 지방세예요. 그러면 국가가 많은 돈을 75%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런 불균형을 우리는 수직적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수직적 불균형이 있죠. 이거를 국가가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잘 사는 데는 조금밖에 안 주고 조금밖에 안 주고 못 사는 데는 많이 주고 많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을 재정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수평적 불균형도 시정해야 되고 수직적 불균형도 시정해야 되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금을 함부로 조정하거나 재정을 함부로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방 재정의 큰 딜레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재정 자료 분류에 국세, 지방세 이전이라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세원이 많지만 농촌의 시군들은 세원이 부족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더라도 가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이라는 문제와 상호 간의 불균형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크게 지방자치단체 재정 중에 첫 번째 배우는 것은 수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243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들은 어떤 수입이 있느냐? 여기서의 수입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체 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뭐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스스로 부모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받는 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세금은 뭐죠? 여러분들은 알바를 하죠. 알바를 루틴하게 합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씩 알바를 한다. 또 있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돈 받는 돈 말고 갑자기 어디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공모전에 가서 돈을 받았다. 또는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돈을 줬다. 이런 거 또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수입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공모전에 가서 돈을 좀 벌었다.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엄마가 사주셨던 어떤 노공기를 하나 팔았다. 마켓에서 팔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돈을 빌리는 겁니다. 채무예요. 자, 이렇게 내가 세 가지를 적었지만 여러분들 이 채무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러시안 캐시 이런 곳에서는 정말 세금이 채무는 절대 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에 버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방세라 그러고요. 이거를 지방세 이외에 버는 돈, 세외 수입이라 그러고요. 요걸 지방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채가 있다. 이제 조금 있다 엄마한테 받는 돈은 나중에 얘기하면 엄마 받는 돈 또 있죠.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지방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뭐죠?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이에요. 나한테 알바 하듯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자, 이 지방세는요. 이제 좀 어려운데. 자, 이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입니다. 그죠? 그 지방세 이 분류표를 알면 됩니다. 요 분류표, 지방세는. 자, 요 분류표를 어떤 것인지 그냥 한번 보면요. 봅시다. 이 보통세 중에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또 있네요. 이렇게 하나 제가 오타입니다. 요거 하나를 지워버리십시오. 위에 주민세를. 주민세는 지워버리고. 자, 주민세를 2개 적어놨네요. 자, 그다음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2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 지방교육세. 그리고 이걸 가만히 째려보면 특광역시세가 있고, 그죠? 그 안에 특광역시가 받는 게 있고 그 안에 자치구가 세금이 있고 2개 나눠져 이렇게. 그 다음에 도면 그 안에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전혀 이렇게 오버랩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총 지방세가 몇 개예요? 보통세가 7개죠. 그리고 목적세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지방세 7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도세인 것은, 다음 중 시군세인 것은, 다음 중 자치구세인 것은, 다음 중 특광역시세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목적세는 쉽잖아요. 목적세는 여기 2가지가 여기에 있는 거와 여기에 있는 거 모두 다 특광역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세는 광역시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세구나. 자, 목적세는 이 도세와 특광역시세구나. 이렇게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2개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쉬워요. 자, 문제는 7개의 보통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총 9개의 보통세죠. 4개, 2개, 4개, 5개. 총 9개의 보통세에 대한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보통세 9개입니다. 9개의 보통세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많기 때문에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치구세로서의 보통세 2개와 도세로서의 보통세 4개만 학습하면 시험 문제는 맞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음 중 특광역시세가 아닌 것은 하면 이 2개가 나오겠죠. 이 2개가.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시군세가 아닌 것은 또 시군세인 것은 할 때 이 얘네들이 나오겠죠. 또 다음 자치구세인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딱 2개만 암기하면 돼요. 제일 작은 거 2개. 그러면 시험 문제에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죠? 자치구세는 재산세와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지방재정론 들은 학생들이 이걸 받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는 학생들은 제가 모든 재산을 등록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틀려버리죠. 자치구세는 재산세와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너 왜 걔한테 빌려주냐? 걔는 갚지도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이 친구 또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는 나는 뭐 그래도 잘 살지만 저 친구 못 사니까 또 빌려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래도 우리 친구 등친다 그랬죠. 등치 레지비. 예. 그래도 도세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레저세, 지비, 지방 소비세 이렇게 있다. 그래도 등취레지비입니다. 그래도 등취레지비. 지가 이 지비로 가야 돼요.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있기 때문에 지비예요. 그래도 등취레지비. 이렇게 2개만 알고 있으면 다른 데 틀리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세금이 있다는 건 알아둬야 되죠. 자, 여기 또 하나. 이 표에서 딱 살짝 걸려들 진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는 재산세가 누구 세입니까? 여기 자치구세잖아요. 그죠? 예컨대 서초구는 재산세가 많겠어요, 작겠어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같이 잘 사는 동네는 재산세가 많겠죠. 재산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쪽 북쪽에 있는 구청들은 재산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 재산세를 서울시가 전부 구청에 주지 않고 50%를 뺏어가 버려요. 반은 서울시가 다 뺏어가 버려요. 한 구의 50%는. 그래서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로 50%씩 공동 과세하도록 해가지고 이 중 서울 특별시분을 가져간 것들은 다 50% 뺏어와가지고 다시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n분의 1로 나눠요. 서울시 25개 구청이 25분의 1로 나눠줘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서울시 구청 간 빈부의 격차가 너무 낮까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 문구 외우지 말고 이 문구를 이해해야 돼요.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재산세를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로 각각 50%는 공동 과세한다. 자, 서초구에 재산세가 있단 말이에요. 서초구에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이건 뭐 그냥 서초구에 예컨대 나한테 재산세를 100만 원 달라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줘요. 100만 원. 자, 남재거리 100만 원 냈다. 그러면 50% 이 중 남재거리 50% 50만 원 서초구가 가져가요. 이게 구분 재산세예요. 여기 있는 구분 재산세. 50% 가져가고 내가 낸 50%를 또 누가 가져가냐면 서울시가 가져가요. 이게 뭐다? 시분 재산세로 50%는 공동 과세했다고 나한테. 나는 그걸 몰라. 어쨌든 과세해서 그 내가 냈어. 근데 서울시가 50% 가져갔어요. 그러면 서초구가 가져간 서초구가 다 가져가요. 자기 다 해. 서울시가 가져간 50%는 서초구는 왜 안 주냐 따질 거 아니에요. 서초구에 안 주고 서울시가 가지고 50%는 25개 시군을 다 모아서 25개 구청을 다 모아서 각각 25분의 1로 준다고. 왜? 서초구에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 북쪽에 있는 중랑구나 동남구 같은 재산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한목에 넣어가지고 25분의 1로 나눠주는 거는 서초구는 이미 이 50%를 많이 가졌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해 못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얘기하면, 내 수업을 듣는 25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어떤 학생은 나가서 알바를 하면 1시간에 2만 원을 벌어서 알바를 오고, 어떤 학생은 시간당 거의 뭐 10,000원을 벌어서 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야, 얘는 잘 쓰고 얘는 못 사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니네 알바 벌어서 오는 돈 50%는 네가 해. 50%는 네가 해. 그 대신 50%는 나 줘. 그리고 내가 다 뺏어갑니다. 거의 완전 앵벌이 시켜 뺏어가는 거죠. 그걸 뺏어간 다음에 내가 25명 학생이니까 25분의 1로 해서 다시 나눠주는 거죠. 이러면 니네들끼리 좀 평등성이 있겠죠. 네, 이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방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지방세에서 여러분들 사실 이 9개의 보통세를 외워야 돼요. 사실 9개 보통세를 웬만큼 외워야 되고, 그래야지 자면 재산 등록하고 도등칠의 지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가 이 두 가지라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다.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그 세목이, 그 목적이 다른 세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자원세와 지방교육세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자, 요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외 수입입니다. 지방세외 수입은요, 말 그대로예요. 지방세가 아닌 수입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알바하지 않고 버는 돈, 뭐 갑자기 서든니 미국에 있던 이모가 귀국하셔가지고 나한테 돈을 10만 원 주셨어. 갑자기 아빠 친구가 저녁에 술 드시러 아빠랑 오셔가지고 너 공부하냐? 그래서 5만 원짜리 돈 한 장 주셨어.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의 세외 수입입니다. 또 이런 게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봉투 사죠. 그것도 세외 수입이고요. 세금이 아닌 거 전부 다 세외 수입이에요. 또 여러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면 돈 주죠. 그것도 세외 수입이고요. 또 학교 앞에 빌딩 하나를 만약에 용인시가 구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빌딩 구입하고 용인시가 1층과 2층의 사무실을 하고 3, 4층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줬어요. 3회 4층을. 그럼 이 임대 수입도 세외 수입입니다. 자, 세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죠. 그죠? 의전재원은 지방세, 국고보조금 다 나중에 배웁니다. 요게 좀 특징인데요.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비교하여 강제성은 낮지만, 이거 잘 여러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신장성과 다양성이 높다.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강제성은 낮다. 지방세는 세금이니까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압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런 거 3, 4층을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임대세 내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잘 강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성은 좀 낮다. 그다음에 신장성과 다양성은 높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지방세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돈을 더 벌려고 그래도 지방세로는 더 벌 수가 없어요. 국회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신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세외 수입은 우리가 더 확장할 수 있겠죠. 예컨대 우리가 축구장을 지어가지고 축구장을 임대한다든지,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포장해가지고 하천에 주차료를 더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신장성과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방세외 수입은. 근데 우리가 지방세외 수입은 몇 가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시험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한 3개 정도 나온다. 요런 걸 알아두자. 먼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란 게 있는데, 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시로는 나오지 않아요. 사용료는 뭐냐면은,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을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죠? 공공시설,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 사용료나 주차료 이런 것처럼.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활동, 주민등록 등초급 발부 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이 특수입니다, 여러분. 특수로 외워요, 특수. 네, 특수.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특수입니다.
자,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다. 부담금 또는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별한, 이것도 특별한 이에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산 밑에 내가 전원주택을 하나 지었어요. 여기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동네는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부터 수도가 들어온대요. 수도가 쫙 이 동네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집은 수도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수도가 안 들어오냐 했더니 이 동네에서 여기까지 수도관을 매설하려면 돈이 1천만 원이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만을 위한 거니까 우리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죠?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설치로 인해서 주민의 일부, 너가 특별히 이익을 얻기 때문에 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죠? 이 사람이 부담금 또는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내라는 거죠. 예컨대 500만 원을 내라, 50%를 내라, 또는 70% 내라, 그럼 700만 원을 내라. 그래 내고 이걸 연결해서 수도관을 연결하게 만드는 이게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세외 수입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지방채는 뭐예요? 돈을 빌린 채무. 채무 여러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채무는 차라리 채는 절대 빌리면 안 되고요. 자, 지방채는 일단 우선 지방채의 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두 군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 중요합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란 뭐냐면은 옛날에는 지방채는 돈을 빌릴 때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분이 나쁘죠. 내가 돈 빌릴 때마다 왜 니네들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총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의 의결만 거치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외채의 경우는 한도액 범위 아니라도 외환 환위험 관리를 위하여 지방의회를 얻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한도액 내에서는 지방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한도액을 넘는 경우는 뭐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비록 한도액 범위 아니라 하더라도 외채는 그렇지 않고 지방의 승인을 얻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한도액은 어떻게 정하느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되고 있다. 전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1조였다. 그러면 올해 우리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는 1천억이다. 이렇게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가 조금은 많이 어려웠죠. 2018년도 국가직 7급 문제에 어떤 국가직 7급 가책형인가요? 16번 문제인데 어떻게 나냐면은 여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주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외채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외채 발행이 가능하다. 외채 발행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지방채 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도의 금액을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재정조정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뭐냐?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제 내 스스로가 벌어들이는 게 알바, 이모가 주는 돈,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빌리는 돈,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돈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돈들은 이건 뭐죠? 자체 재원이에요? 의존 재원이에요? 의존 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돈에 대한 조정이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중앙정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에게 재정을 이전하는 장치들도 있어요. 그리고 광역이 기초에게도 주기도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에 주기도 한다. 이런 제도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그 최소한의 행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으로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방교부세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지 않죠.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행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자.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불균형을 해소해준다. 국가는 잘 사고 지방자치단체는 못 사면 안 되니까 국가의 돈을 지방에 이전해 주는 거고. 셋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해준다. 국가가 잘 사는 지자체와 못 사는 지자체가 있다면 국가가 잘 사는 지자체는 조그만 돈을, 못 사는 지자체는 많은 돈을 주는 이런 수평적 불균형 제도를 시정하고 있다. 또 국가적 관심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고보조금처럼 야 내가 돈을 좀 줄게. 니네 그 일하면 내가 돈을 좀 줄게. 그럼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국가가 더 열심히 하겠죠. 다섯째, 재난, 안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여기에 해당하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배우는데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이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제가 표를 그릴 텐데 이 표를 잘 그려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있고요. 중앙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광역지자체가 초지자체 이걸 전체 똑같이 둘 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국가가 광역과 기초에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반회계로 국가가 돈을 내려줄 수 있는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둘 다예요. 돈을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하나는 국고보조금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 뭐 특별회계로 또 내려볼 수도 있는데 일반회계로 내릴 수 있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려가는 돈을 볼 겁니다. 또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가 돈을 줄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되게 비슷해요. 요 보통교부세와 아주 비슷한 게 내려오는 게 이게 조정교부금입니다. 요거와 비슷하게 생긴 게 뭐냐면은 시도비 보조금이에요. 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요런 식으로 요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조정이고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 조정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요 각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잘 그려놓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국가가 지방자치에 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다. 자, 요걸 보면서 먼저 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방 국고보조금이 먼저 얘기하면 이런 건 어떤 거냐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준다 그랬을 때
에,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서 돈을 주는 돈이에요. 너, 야, 어머니 저 신발 사야 됩니다. 그래, 신발, 자, 10만 원, 예, 10만 원 주고 신발 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만 원 주고 신발을 사야 돼요. 예, 또는 자, 12만 원짜리는 제 돈 2만 원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짜리 신발 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엄마한테 10만 원을 받았으면 요걸 반드시 신발을 사고 남는 돈은 만약 여기서 돈이 남았다면 다시 엄마를 갖다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되게 감사도 심해요. 정말 신발 샀는지 안 샀는지 들여다보는 거. 이렇게 국고보조금은 이런 걸 특정재원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특별히 미리 정해놓은 재원이에요. 국가가 나한테 돈을 줄 때 이미 신발 살이라고 미리 딱 약속하고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 특정 재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지방교부세는 좀 달라요. 지방교부세 여러분들이 부모님 여러분 돈 줄 때 야 신발 사러 10만 이렇게 안 줄 경우가 많잖아요. 뭐였죠? 자, 이번 달 용돈 50만 원. 그죠? 이런 거예요. 이게 지방교부세는 이번 달 용돈 50만 원 이런 거예요. 뭐죠? 이건 일반 재원이에요. 내 이번 달 용돈은 50만 원 중에 내가 내 연인과 함께 커피를 먹고 점심을 먹고 뭐 저녁을 먹고 이거 뭐 어때? 그 써도 돼. 엄마 몰라. 그리고 통제하지 않아. 이게 일반 재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 이해했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게 또 일반 재원의 성격, 요것도 특정 재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다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또 더 들어갔고, 자,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요 지방교부세가 일반 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지방교부세 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4가지 종류 안에 대부분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일반 재원인데 이 안에는 특정 재원의 성격이 된 돈도 있습니다. 한 2개 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교부세다 그러면 일반 재원이지만 이 안에도 살짝 특정 재원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러분, 지방교부세는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표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교부세, 다른 하나는 특별교부세, 하나는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 4가지를 모두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라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나오면 뉘앙스로 풀어야 돼요.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라 그러면 이 전체에서 가장 큰 포션이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큰 포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총 45조 원 중에 차지하고 있는 게 제일 큰 게 보통교부세가 42조 원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게 이 중에서 제일 큰 형님은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보통 일반 재원이란 말이죠. 일반 재원.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일반 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 재원도 있다. 자, 그렇게 봅시다. 특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그리고 재원을 알아야 돼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는 건데 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예요. 이것도 외워둬야 돼요. 내국세 총액의 19.24%. 교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설명하면 우리나라 국세가 있어요. 국세. 우리는 지금 지방세를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국가가 걸어들인 세금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중에 쫙 19.24%를 떼가지고 지방교부세에 재원을 하는 겁니다. 19.24%. 이 중에서 97%가 보통교부세, 3%가 특별교부세입니다. 여러분, 보통교부세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보통교부세가 정말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지 않는 게 이 보통교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큰 돈이잖아요. 이게 42조잖아요. 이게 어떤 돈이냐면요. 자, 경상북도 청송군을 들어봅시다. 청송군이 예를 들어서 자, 공무원이 한 5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최소한 인건비만 하더라도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청송군이 인건비 500억 플러스 건물 유지비 일반적으로 꼭 사용할 돈들이 300억. 그 청송군은 총 800억이 매년 있어야 돼요. 근데 청송군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청송군의 수입 뭐 있습니까? 보통세 중에서 도세는 뭐예요? 등취레집이잖아. 그거 빼고 청송군의 세금이잖아요. 그거 다 해봤자 청송군의 세금 해봐야 얼마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전체 수입이 내 생각에는 뭐 한 300, 한 200억이라 합시다. 200억 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00억이에요. 이게 없으면, 600억이 없으면 청송군은 파산해요. 이 마이너스 600억을 보존하는 게 뭐예요? 이 보통 교부세예요. 예. 이런 산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다 나눠주는 게 이게 보통 교부세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내국세 총액의 19.24%다. 이게 지방교부세법에 나와 있어요. 교수님, 근데 왜 이게 19.21가 아니고 왜 19.24입니까? 예. 예,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했고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긴 해요. 근데 지금은 19.24%고요. 이 전체 97%가 보통교부세입니다. 이게 기준재정 수입액. 이 기준재정 수입액이라는 한마디로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그리고 기준재정 수익, 필요한 돈이에요. 여기에 미달되는 거를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에 주는 거죠. 특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받는 한 달 용돈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연간 용돈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예.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3%인데요. 이거는 국가적 장애사항이나 지역 현안 사업, 재대책.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어제 구제역이 나타나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긴급 지원해줬다. 그럼 꼭 구제역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건 특정 지원이에요. 예, 특정 지원이에요. 알겠시겠죠? 특정 지원. 이건 전체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는 내가 일반 지원이라 그랬는데 요게 특별교부세는 특정 지원입니다. 그다음 부동산 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에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뭔지 아시죠? 종합부동산세는 그야말로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주택 1가구 1주택인 경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9억 원 이상의 만약에 우리 집이 공시지가가 10억이다. 그러면 9억 원 이상 1억이잖아요. 그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에게 내는 세인데요. 이 전액을 세액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한테 나눠주는 일반 재원입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고요. 소방안전교부세는요. 여러분 담배 피는데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이것도 일반 특정 재원이잖아요. 소방과 안전 분야에만 사용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20%가 아니라 이게 법이 계속 바뀌었어요. 45%. 여기도 바꿔야 되겠죠. 여기도 45. 예. 개별 소비세, 담배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45%. 이게 자주 바뀌었어요. 2019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45%입니다. 자, 요런 게 지방교부세가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알아두시고, 국고보조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들 부모님이 신발 사, 옷 뭐 사, 옷 무슨 브랜드, 얼마짜리인데. 그럼 남는 거 나 갖고 와 이거라고요. 예, 국가사무와 시책 등 목적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단체에 보조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재원이며 의존재원이다. 당연히 부모님이 준 돈이니까 의존재원이다. 자,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도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유사합니다. 조정교분금은 지방교부세와 유사하고 시도비보조금은 뭐죠? 국고보조금과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자치구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구는 시군 조정교부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가지 드리면 시군 조정 교부금을 내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군은 도잖아요. 그죠? 도가 있고 도 밑에 시군이 있단 말이죠. 예, 시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군 조정 교부금의 재원은 뭐냐면은 이 시군에서 걷어들인 도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세가 뭐죠? 도등칠의 집이
취, 래, 지방, 소비세, 레지비잖아요. 그죠? 등록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도가 직접, 자, 경기도가 직접 거래도 경기도가 실체가 없잖아요. 경기도는 2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도에서 이 돈을 받아서 경기도로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거둬들이는, 다시 말해서 경기도에서, 이 시에서 거둬들이는 경기도 도세의 27%가 재원이고요. 하지만 인구 50만 이상, 용인시처럼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47%가 재원이라는 거죠. 47%를 모아서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그게 재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가 이 돈 보따리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나눠줘야 되는 게 시군 조정 교부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의 보따리 이 크기를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는 이 보따리를 어떻게 정하느냐면 관할 시군에서 걷어들인 전체의 도가 다 가져가는 게 도에 다 주는 건데 도가 다 안 쓰고 거기에서 27%를 빼가지고 일로 넣는데 그 중에서 또 큰 시, 50만 이상 시에서 걷어들인 돈은 47%를 해서 이 안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도가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도세니까. 아시겠죠? 예, 이런 제도이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여러분 교수님 왜 27이고 47입니까? 30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 3%라는 게 또 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용인시 입장에서 등록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용인시에서 걷어가지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인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걷어가지고 주니까 우리 인력 2,000명이 그러면 이 세금 걷는데 고생한 걸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걷는데 고생했다고 3%는 일괄 다 줘요. 고생했다고.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자, 예컨대 취득세라 그럽시다. 취득세는 도세잖아요. 취득세는 건물을 살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도의 용인시에서 취득세가 100억이 나왔습니다. 수원시에서도 100억이 나왔습니다. 양평군에서도 취득세가 예컨대 100억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3억은 여기 다 가져가요. 3억. 왜냐하면은 여기서 돈을 걷었기 때문에 어차피 일로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7억은 다 일로 줘야 돼요. 경기도 다 가져가요. 97억. 이 97억은 경기도 함에 들어갑니다. 함에 들어가는데 경기도가 이 모든 돈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우리도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좋아. 니네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금고를 하나 만들 텐데 여기다 돈을 넣은 다음에 니네들한테 일정하게 나눠줄게. 근데 요 금고에 들어갈 수 있는 돈,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가지고 금고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의 기준은 양평군에서 걷어들인 돈 100억 중에 27%를 여기다 넣어줄게. 나머지는 당연히 경기도가 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27억 넣고 또 수원시에서 한 거는 27억. 왜냐면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 넘으니까 여기에서 들어온 돈은 47%, 47억을 넣고 요 용인시도 인구가 100억이니까 여기 47억을 넣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다 모인 돈을 또 다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고요. 그리고 광역시는요. 광역시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안 나눠져요. 특별시 광역시는 조례로서 전체 광역시세의 몇 퍼센트,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20%를 나머지 80%는 여기 다 가져가 쓰고 20%를 나눠주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이렇게 좀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렵게 느끼지는 학생들은 뭐 잘 이해 못 하실 텐데 이 3%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도 혹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3%의 정확한 명칭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3%를 받아요. 왜냐하면
뭐 경기도의 돈들을 용인시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재정 자립도라고 하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전체 총 수입에서 자체 수입 뭐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의 수입이 있다 그랬죠. 지방채는 빌리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는 뭐요? 내가 알바해서 버는 거. 세의 수입은 갑자기 이모가 돈 주는 거. 그런 자체 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게 재정 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 규모분의 내 자체 수입의 비중이고요. 재정 자주도는 재원 사용 측면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뭐죠? 지방 교부세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 조정 교부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아까 했던 재정 자립도에서 플러스 분모가 뭐 또 것이죠? 자주재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더 플러스 있는 돈이 재정 자주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